자, 우리가 로그인 성공을 했을 때의 응답을 뷰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파일로 지금 저장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게 사용자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건데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p 태그를 또 넣어보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꺽쇠 퍼센트 꺽쇠라고 넣어서 저기 equal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네임이라고 하면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들어있는 값으로 자 여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 밑에다가 br 태그 2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한번 넣어봅니다. ha라고 하는 태그 넣고요. href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자 슬래시 자, public 슬래시 로그인 .html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겠죠? 이걸 누르면. 그래서 자, 이렇게 넣고요. 자, 다시 로그인 하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S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이 웹페이지를 띄우면 자, EJS라고 하는 게 확장자는 EJS지만 내용을 보면 HTML 태그가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확장자를 HTML로 바꾸면 그대로 웹페이지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여기에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이나 이런 걸 해봤다면 JSP와 상당히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login success.e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응답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응답 결과를 만드는 부분 자, 여기에 있었죠? user.js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런 형태의 응답 결과였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싹 없어지겠죠. 자, 코드에서 넣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이름, 아이디, 이런 거 어디 들어있어요? 자, 사용자 이름 아이디. 자, 일단,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보면, 자, 파람 아이디라고 이렇게 받았죠. 이미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사용자의 이름은 결과값에 들어가 있죠. 자, docs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레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넣고요. name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자, var 자, 이건 뭐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자, 여기에 자, res라고 해서 자, 우리 썼던 거 right head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right head라고 해서 자, 우리 넣었던 게 있었죠. 자, 이게 200이라고 하는 응답 코드를 넣고요. 자, 여기다가 저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자,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주고 이 속성의 값으로 자, text html 세미콜론 캐릭터 set equal utf8 이렇게 넣어줬던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응답을 어떻게 만드냐? 자, view template라고 해서 저장한 파일이 있었죠. 자, 그걸 이용해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req. 자, app. 하면 뭐가 돼요? app 객체, 앱 객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 자, rend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rend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 render라고 하는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넘겨주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자, login success 이렇게 넣어줍니다. EJS 파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EJS라고 하는 확장자를 빼고 login success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자, 변수를 받아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자, 즉 variable 자, context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중괄호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의 속성을 넣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user id라고 하고 자, param id라고 하는 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user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docs의 0번째 점 name을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없애주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 context라고 하는 객체에 두 개의 속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 두 개의 속성이 들어간 객체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객체가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그 객체 안에 있는 속성을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콜백 함수를 넣어줍니다. 펑션이라고 하고요. 에러 객체 첫 번째 파라미터로 봤고요. 그 다음에 html이라고 하는
결과 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 HTML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뷰 템플레이트에서 필요한 변수들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만든 HTML, 웹 페이지 결과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console.error라고 하고, 자, 뷰 렌더링 중 에러 발생이라고 하고, 자, 에러 객체에 스택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걸 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턴 이렇게 그 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자, 리턴이라고 하기 전에 자, 그냥 리턴해버리면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러를 전송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에러 전송하는 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엔터를 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에러 페이지도 웹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결국에는 뭐예요? EJS라고 하는 뷰 템플레이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읽어와서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뷰 렌더링 중 에러 발생 뭐 이렇게 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rror.stack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그 다음에다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write라고 하고 br 태그 하나 넣고 그다음에 p 태그 하나 넣고 자, 이렇게 에러 스택을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p 태그 다시 넣고 자,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요거를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거를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 코드는 조금 더 깔끔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렌더라고 하는 거에서 정상적으로 HTML 페이지가 이제 넘어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res.end 또는 write를 한 다음에 end를 하셔도 되겠죠. HTML 이렇게 하면 응답이 자,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ser.js라고 하는 데서 응답을 보낼 때 자, login success.ejs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보내는 걸 바꿔봤어요. 아유, 근데 코드가 더 많아진 것 같죠? 네, 더 복잡해 보이지만 얘기한 것처럼 자, 이 부분을 자, 함수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로. 그래서 자, send response라든가 그렇게 해서 HTML 페이지를 전송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제 수정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자, 데이터베이스 쪽, 자, 몽고DB 쪽에 몽고D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는 자, 노드에서 app.js라고 하는 걸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EJS라고 하는 그 뷰 템플레이트 엔진, 뷰 엔진이 되겠죠? 그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외장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컨트롤 C로 중지를 하고요. 자, npm install 그다음에 EJS 한 칸 띄우고 sav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EJS라고 하는 모듈이 설치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자, 웹 서버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 접속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login.html이라고 하는 거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웹페이지를 열었죠. 그 다음에 test0201 만약에 여러분이 add user.html을 이용해서 추가를 했다면 자, 패스워드 자,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 이렇게 하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게 뜨죠. 그죠? 우리가 자, 사용자 추가를 한 그 정보가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하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응답을 그냥 코드에서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자, EJS 파일에 넣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게 달라진 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가서 자, 우리 EJS라고 하는 걸 뷰 엔진 설정한 거 꼭 생각을 하시고요. 뷰 파일은 이제 views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메인 파일에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ogin success.ejs 파일을 만들고 거기 웹페이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냥 일반적인 웹페이지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할당할 때는 equal하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관련된 거는 꺽쇠 %, 꺽쇠 사이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든
자, 뷰 템플레이트 파일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결과값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자, 아까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객체를 전달하면 객체의 속성이 변수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제 웹 서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웹 서버가 자, 이 EJS 뷰 엔진에 이걸 이용해서 뷰 템플레이트 파일을 로딩을 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객체, 그죠? 자바스크립트 객체 안에 넣은 값을 전달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결과 웹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웹 문서를 그대로 응답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자, 리스트, 사용자 리스트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더 복잡해지겠죠? 자, 그거를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